안녕하세요. 대원전선은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대한전선과 이름이 비슷해서 전선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윤석열 테마도 엮여 있습니다. 대한전선과 대원전선이 함께 움직이기보다는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윤석열 테마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대원전선은 왜 윤석열 테마주일까요? 바로 민경도 사회이사가 서울대법대 동문이기 때문입니다. 대원전선이 단기간에 장대양봉 2번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선은 전기 신호를 전달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전선은 케이블이라고도 합니다. 전선은 전기가 통하는 통로이다 보니까 절연되어 있습니다. 전선은 보통 구리를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그 이유는 뛰어난 도전율 때문입니다. 도전율은 전도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전도율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쉽죠. 전도가 잘 되는 겁니다. 전기가 잘 흐르면 전도율이 높은 것이죠. 전선은 품종과 규격에 따라 무려 2만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전선의 종류마다 공정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선은 공장 하나로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닌 겁니다. 종류가 2만여 개나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전선 산업은 주문 생산형 산업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2만여 개가 되니까 고객이 원하는 전선을 고르면 그때 주문을 받아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품종, 다규격 제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정말 다양한 크기와 길이의 전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모니터, 키보드, 스피커 전부 전선의 굵기와 길이가 다릅니다. 컨테이너 선처럼 가격이 엄청 비싼 선박만 주문 생산형 산업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전선도 주문 생산형 산업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전선 회사가 많은데요. 숫자가 60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품종, 다규격 제품이다 보니까 각자 경쟁력 있는 시장을 가져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품의 규격이 하나였다면 가장 비용이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살아남았겠지만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필요한 전선이 A전선 기업에는 없다면 B전선 기업에서 구매하는 등 각자 경쟁력 있는 시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선기업이 60개나 되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과열 상태라는 겁니다. 전선 산업은 공장에서 전선을 만들겠죠. 그래서 시설 투자 비중이 높은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에서 매출 원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천억 원인데요. 매출 원가가 960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52억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매출액이 1천억 원인데 매출 총이익은 50억으로 5% 정도밖에 차지하질 않습니다. 거기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18억 원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2%죠. 매출 원가에서 크게 빠지는 비용이 많다는 것이죠. 전선 산업은 전선을 만드는 것이죠. 원재료는 아까 봤듯이 동이라는 구리를 사용합니다. 동은 한자어고요. 동과 구리는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쿠퍼라고 합니다. 구리는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벌써 전선에 사용된다고 생각해도 정말 많은 곳에 들어가겠죠. 현대에는 전기를 안 쓰는 곳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쓰고 전기를 이동시켜주는 전선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선의 원재료는 구리입니다. 그래서 구리는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특히 경기가 좋을 때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경기활동이 재개되면서 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니까 구리 수요도 많아지고 가격도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을 보면 실물 경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닥터 쿠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동 가격인데요. 2019년에는 톤당 전기동 가격이 6,000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이 되니까 7,755달러로 상승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29%가 오른 겁니다. 2016년도부터 5개년도를 비교해봐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걸 전기동은 올해가 아니라 2020년도에 이미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니냐고 생각해볼 문제는 있습니다. 전선기업은 60여 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큰 기업들을 모아서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전부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상장 회사들은 쉽게 재무제표를 볼 수 있죠. 각사의 개별 재무제표 매출액을 가져와서 비교한 것이죠. 가장 매출액이 큰 건 LS전선입니다. 3조 원대고요. 그 다음은 대한전선입니다. 1조 원대입니다. 그 다음 가온전선이 7천억 원대고 대원전선이 마지막 3천억 원대입니다. 이렇게 전선기업들이 많은데 대원전선은 혼자 치고 나가서 장대양봉을 2번 뽑아냅니다. 이건 전선 관련 기업이라서 치고 나간 게 아니죠. 윤석열 테마주로 엮여서 혼자 치고 나간 겁니다. 아무래도 매출액이 가장 작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작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이라 전선 산업이 좋아지는 틈에 테마도 엮여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의 특징은 실적이 좋아지는 분위기 속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테마가
엮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저평가 구간에 있다가 업황이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그 산업의 종목들이 함께 오릅니다. 그 중에는 테마가 엮여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국내 전선 수요의 총 30%를 한국전력과 KT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내수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전기를 많이 이동시켜야 하므로 전선이 많이 필요하겠죠. 대원 전선의 최대 주주는 갑도물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도물산의 최대 주주가 서명환이라는 분입니다. 국내 전선 수요의 30%가 한국전력과 KT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원전선은 KT로부터 소송을 당한 게 있었네요.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소송 금액은 2억 원입니다. KT 납품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원전선이 KT에게 12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이죠. 2006년에 나온 기사니까 꽤 오랫동안 거래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납품하는 건 당연히 케이블이죠. 전선입니다. 여기에도 제품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KT 하나의 업체에 케이블을 공급하는데도 제품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게 적혀 있고 이건 70여 종, 그리고 다른 건 또 49종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T에게 공급하는 전선의 종류만 119종입니다. 전체 전선의 종류가 2만여 종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알고 보니까 케이블 제조사들은 입찰 담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KT는 주요 고객이고 전선이 많이 필요하니까 결국 전선을 우리들 중에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가격을 높여 받자고 담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피고에 대원전선에 6개의 회사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자회사인가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일진전기, 가온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등 전선 업체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담합해서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을 올려받아서 KT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위법행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담합은 원래 잘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각 업체의 의견이 달라서 담합은 스스로 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3년치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받았네요. 대원전선은 꾸준히 KT에게 케이블을 공급했습니다. 이건 2002년 기사입니다. 68억 원 케이블 공급 계약을 했고요. 2005년에도 KT에게 97억 원 케이블을 공급합니다. 케이블은 꾸준히 수요가 있고 꾸준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KT에게 107억 원 케이블을 공급합니다. KT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11.6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원전선의 차트인데요. 1억 6천주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상한가 이후 장대 양봉이 또 한 번 나왔죠. 시가는 8.74% 떠서 위로 올렸습니다. 시가총액은 2천억 원대고요. 세 줄 요약입니다. 국내 전선 수요의 30%는 한국전력과 KT입니다. 큰 고객이다 보니까 전선업체들이 3년간 담합을 해서 가격을 높게 받기도 했었습니다. 전선의 종류는 2만여 개인데요. 전선에 들어가는 구리 가격은 경제를 예측하는 지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닥터 쿠퍼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